네, 한 기자, 저희 친절한 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통계가 또 나왔다고요? 네, 이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작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개인 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보다 2만 1,795명 증가해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겁니다. 폐업자가 감소했던 기간도 있었는데요. 2019년 92만 2천 명이 조금 넘었었다가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까지 86만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거의 12만 명이 급증하면서 98만 6천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100만 명대로 진입한 겁니다. 이게 다 코로나 때 사업 부진이 누적되면서 힘들었고 또 금리가 점점 높아졌잖아요. 빚이 점점 불어나면서 연체율이 악화되면서 2023년부터 폐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폐업률도 2년째 상승세인데요. 폐업률은 전체 가동사업자와 폐업자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인데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지난해 운영한 사업자 가운데 약 9%가 그해 폐업했다는 의미입니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 6천 명이 넘어 절반이 넘는 5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2023년 7만 6천 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서 지난해에도 2만 4천 명 정도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거고요. 이 사업 부진이 이유가 된 게 50%를 넘어간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폐업자 가운데서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내수와 밀접한 업종이 많다고요? 네, 이 소비가 안 좋았던 만큼 내수업종들 힘들었습니다. 이 소매업 폐업자가 29.7%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음식점업이 15.2%였는데 이 둘을 합하면 전체의 절반 정도인 44.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또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도 심했죠. 건설업 폐업자도 5만 명에 육박해 4.9%에 달했습니다. 폐업률도 이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았습니다. 지난해 소매업 폐업률은 17%에 육박해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고금리에 이 민감한 상품 소비가 줄어든 데다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온라인화로 이 소매업이 쪼그라든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음식점업도 16%에 육박한 폐업률을 보여서 지난해 소매업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폐업도 결국 빚 때문인데 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빚 못 갚는 자영업자도 당연히 많겠죠. 올해 1분기 말 기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인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출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금리일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네. 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죠.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3분기인 7월이나 8월에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2.5%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주된 이유는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였습니다.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고 하반기 금융 안정 차원에서 가계대출 안정세를 확인하기 위해 7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큰 걸로 본 겁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회의는 이번 달을 제외하면 앞으로 8월, 10월, 11월 이렇게 3번 더 남았는데요.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하반기 미국 관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한 차례 정도, 많으면 2차례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관측입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